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 상원에서 이 $70 빌리언 700억 달러 규모의 아이스 펀드, 뭐 국경 순찰 그런 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 펀드를 이제 지원을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라고 한다고요. 금요일 새벽에 아이스 그리고 이제 국경 순찰대들을 위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의 펀드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을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합니다. 찬성이 52표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가 47표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가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상원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 법안은 이제 다음 주에 하원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아이스들이 너무나 난리를 이렇게 또 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을 이제 빡시게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아이스 요원들이 총까지 이렇게 또 쏘면서 시위대들한테 총까지 이렇게 또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대 2명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시민 2명이 이제 사망을 한 뒤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아이스들 뭐 마스크 쓰는 것도 빼버리고 뭐 명찰도 달고 그리고 이제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들고 와야 되고 원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원래 합법인데 그런데 이거를 하지를 않고 그냥 너무나 이제 날뛰다 보니까 아이스 요원들이 이거를 이제부터 해라 라고 민주당에서 요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아이스 그리고 이제 국경 순찰대의 예산을 계속 이제 막았었던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계속 통과가 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상원에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이제 맡으면서 한 3년 정도가 이렇게 또 남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에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 아이스 그리고 이제 국경 순찰대 예산은 이제 확보를 이렇게 또 해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스랑 그리고 이제 국경 순찰대 이제 예산은 지난 2월 달부터 이제 바닥이 난 그런 상태였다고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아이스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들도 이제 사살을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단속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2월 달부터 이제 예산이 바닥이 나버려가지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요번에 이제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도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예산을 이제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아마도 더 활발하게 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이제 통과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부에서 좀 이제 진통이 있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은 말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토론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통과가 이렇게 또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원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그 펀드 있지 않습니까? 1.8 빌리언 달러, 18억 달러 규모의 기저금이라고도 하는 그 슬러시 펀드라고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 합의 기금이 부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내에서 여당에서는 많은 분열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 법안에 대해서는 아이스들이나 국경 순찰대의 그 예산을 통과를 하는 것에는 이제 찬성을 이렇게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을 이렇게도 하고 있는 18억 달러 규모, 1.8 빌리언 달러 규모의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이 펀드에 대해서는 그 1월 6일 그 의사당 폭동에 참가를 한 참가자들이 이 돈을 이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이 펀드는 부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척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을 분열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 없는 정책들을 저지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정안들을 상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화당을 압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지금 이 볼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산을 삭감을 하는 그 수정안을 상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기금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을 이제 영구히 금지를 하는 그런 수정안도 이제 상정을 이렇게 또 하는 등 이 공화당을 굉장히 압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동조표도 이제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다 보니까 상원에서 이제 필요한 수가 이제 60표라고 한다고 하는데 공화당이 과반수이지 않습니까? 60표를 이제 넘기지 못해가지고 그 모든 수정안은 부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공화당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분열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는 있다. 라고 여기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레바논 이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이란이랑 이제 평화 협상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란이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헤즈볼라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휴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뭐 대화를 하지 않겠다, 뭐 공격을 한다네, 뭐 공격을 실제로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제 레바논 휴전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헤즈볼라에서는 우리는 이 휴전안에 대해서 이 휴전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휴전안을 이렇게도 보면은 헤즈볼라가 뭐 거의 항복을 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헤즈볼라나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보면은 격렬하게 이제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란이나 미국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휴전안이 깨진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이 주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헤즈볼라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휴전안을 이렇게 또 보면은 헤즈볼라는 이제 국경 지역에서 이제 모두 철수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다 중단을 하는 것을 이제 조건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양보를 이렇게 또 하거나 철수를 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 주도를 이렇게 또 하면서 레바논 휴전안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도 우리는 이 휴전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레바논에서는 지금 전쟁이 진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뭐 아직도 폭격이 계속 이제 퍼부서지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폭격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제 대피령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빨리 이제 도망가라. 여기다가 이제 포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100만여 명이나 되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난을 갔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레바논 지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난 3월 달부터 이제 계속 전쟁급으로 전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레바논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보면은 둘 다 좀 이제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도 해결이 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 레바논 지역이 해결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휴전도 제대로 이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평화도 합의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이란이 계속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평화 이제 조만간 합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중동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혀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헌터 바이든이 좀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마가 진영에서 헌터 바이든을 크랙헤드이다, 이 마약 중독자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몰아붙인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헌터 바이든이 마가진영의 팟캐스터들이랑 이렇게 또 인터뷰, 뭐 팟캐스트를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롤들, 그 인터넷에서 악플러들 있지 않습니까? 악플러들의 이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마가 진영에서도 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좋게 봐주고 있는 것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헌터 바이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때 헌터 바이든은 이제 오랫동안 마약 중독자였다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것도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생활 문제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로부터 바이든 대통령 가문의 범죄자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집중적으로 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이제 팟캐스터가 있다고 해요. 이 팟캐스터랑 인터뷰를 이렇게 또 2시간 동안 팟캐스트를 이제 진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이렇게 또 했는데 이 팟캐스터의 이름은 캔디스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캔디스 오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년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헌터 바이든을 조롱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헌터 바이든이 솔직함으로 이제 정면 돌파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무슨 말을 이렇게 했는지 하고 보면은 헌터 바이든은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당신들이 당신 이 팟캐스트한테 당신이 나를 크랙헤드라고 부르는 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맞다. 지금은 끊었지만 7년째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마약 중독자였던 것은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함으로 자신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팟캐스터가 내가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또 나와 하면서 사과까지 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놀린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내 가족 중에서도 마약 중독자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X 자신의 SNS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헌터 바이든의 그 X에서도 사람들이랑 소통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어떠한 사람이 이제 X에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백악관에서 그 코카인 가방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의문의 이제 코카인 가방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거 헌터 바이든 너 거 아니느냐라는 그런 댓글을 이렇게 또 달았다고요.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절대로 마약 같은 거 두고 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좀 이제 자폭 유머식으로 대응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맞는 말인데?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웃음으로 이렇게 또 넘겼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헌터 바이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뭐 7년째 이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7년째 지금 서버 이 마약을 이렇게 또 끊으면서 잘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터 바이든을 비난을 했었던 사람들, 이 마가들도 너 진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응원을 이렇게 또 하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가치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등 훈훈한 장면이 지금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헌터 바이든은 날카로운 정치적인 그런 말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마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가문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존재도 하지도 않은 그런 범죄에 집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정작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권력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이득을 이제 취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모른 척을 하고 있다 마가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비판도 이제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옹호를 하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요. 자신의 아빠를 이제 옹호를 하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엘리트들이 하는 그런 뭐 뷔페 같은 것들이나 그런 뭐 앱스틴이랑 같이 놀아다니는 거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옹호를 하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깎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봐라.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만 지금 벌고 있고 이득만 이렇게 취하고 있고 그리고 앱스틴이랑 뭐 놀아다니고 뭐 엘리트들의 그런 부패 같은 것들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뭐 마가 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제 봐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마가들은 이 헌터 바이든을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을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헌터 바이든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한동안 조용했었던 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미국 배우가 LA 한복판에서 칼에 찔려가지고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을 이렇게 또 보니까 영화에서 이제 자주 본 것 같아. 이름은 제임스 핸디라고 하는 분이시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베테랑 조연 배우이다라고 하네요. 저도 많이 본 것 같아. 뭐 주연까지는 아니지만 조연으로 이제 자주 나왔었던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자그마치 81세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이신데, 그런데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께서 LA 자택에서 이제 피살된 채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3일 엊그저께 캘리포니아 펄사나에 있는 자신의 자택 앞에서 가슴에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채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LAPD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사건을 이제 수습을 이렇게 떠면서 이 제임스 핸디의 이제 여자친구의 아들을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를 했다고요. 81세 배우님의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81세이신데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의 아들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살해를 이렇게 딴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44살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직접 전화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전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내가 방금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제 전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 와가지고 자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구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보석금은 지금 현재 200만 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제임스 핸디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60년 동안이나 연기를 한 조연 베테랑이다 라고 하네요. 조연으로서 이제 많이 나왔었던 이 배우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화들에 이제 나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탑건 매버리, 얼마 전에 이제 나왔었던 그 탑건에서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주만지 영화에서도 이렇게 또 나오고, 뭐 로건 뭐 이런 영화들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웨스트윙, NYPD's 블루, CSI 뉴욕, 엑스파일 이런 시리즈 모래도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님이 이렇게 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리우드 업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배우를 잃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예전에 이분이랑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이제 영광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타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Bring It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가 나왔다고 해요. 비즈니스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새롭게 이제 창업을 한 이 Bring It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Bring It이 무엇을 하는 그런 업체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여행자들의 짐 있지 않습니까? 짐, 가방을 대신 맡아가지고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다 라고 합니다. Bring It은 유타주에서 이제 생겨났다고 합니다. 유타주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에 이제 국제공항이랑 계약을 이렇게 또 맺으면서 배기지 클레임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객의 짐을 이제 가져다가 대신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뭐 집에 당일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다라고 하네요. 도울대시 같은 건데 이제 수화물을 배달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그런 소리지. 당일에 배달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짐을 공항까지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올해 2월 달에 이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이제 타고 와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우선 가장 먼저 하는 게 체크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여행지에 와가지고 이제 바로 여행을 시작을 해야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서비스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관광을 하는 거죠. 관광을 이렇게 하면서 짐들은 이 업체에서 맡아가지고 이제 다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예전에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빡 터져가지고 그때 중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중단을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시작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심플하죠. 대신 이 백이지 클레임에 가가지고 짐을 찾는다고요. 짐을 이렇게 또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객이 요청한 대로 이제 바로 짐들을 이제 배달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투명성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짐을 가져다가 짐을 열어가지고 훔쳐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디캠을 붙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 안전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라이벌 뿐만이 아니라 디팔처도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는데, 디팔처에서는 호텔에서 짐들을 찾아다가 공항에 이제 출발 1시간 전에 이 짐을 이렇게 또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을 하거나 이제 출발을 할 때 여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짐 없이 여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공항 내에서도 라커룸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 기간이 긴 그런 고객들은 라커룸을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짐을 거기다 맡겨서 뭐 공항 같은 것들 뭐 돌아다니거나 뭐 또다시 여행을 이렇게 할 수 있거나 그럴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서비스들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서는 여름방학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도대체 갈 곳이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쇼핑몰들이 막 계속 하나둘씩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쇼핑몰들이 이제 망하고 있고, 그리고 저렴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들이 없어지고, 뭐 디즈니랜드 같은 것도 이렇게 또 보면은 너무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또 이제 반기지 않는 그런 공간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대들이 도대체 갈 곳이 없다 라고 하네요. 10대들이라고 하면은 돈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고,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더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갈 곳이 더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틴 테이크오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10대들이 갈 곳이 이렇게 또 마땅히 없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모이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뭐 이런 것들, 뭐 갑자기 뭐 SNS 서비스에서 여기서 모이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이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뭐 도시들에서는 커퓨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 통행 금지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이제 미성년자들 말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이들은 더 갈 곳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런 불량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아이들도 다 처벌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만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10대들이 많은 목소리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도 이제 제3의 공간 좀 주세요. 집,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제3의 공간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리들한테도 저렴한 카페들이나 뭐 공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노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10대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몇몇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텍사스의 샌 앤토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떤 버려진 지하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보도를 더 패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요. 이곳을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농구 코트도 만들고 휴대폰 충전소도 만들고 휴식 공간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이제 전용 공간으로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또 만들 때 청소년들을 참여를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려졌었던 이 공간이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이제 재탄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또 놀더라. 막 음지에서 모여가지고 뭐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공간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니까 더 이제 건전하게 이렇게 또 노는 것도 있더라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방학을 맞이를 해가지고 여름 방학을 맞이를 해가지고 10대 아이들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시간이 많이 남아 도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갈 곳을 우리들이 마련을 이렇게 또 해줘야 된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저희 아이들도 이제 방학을 이렇게 뗐거든요. 방학을 이렇게 떼가지고 어디를 이제 또 이제 놀러 가야 하지 않을까. 이제 가족 타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요즘 들어가지고 친구 만나서 이제 노느라고 뭐 난리가 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놀고 있거든요. 어쨌든 아이들 이제 방학을 이렇게 뗐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또 패밀리 타임도 이렇게 또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좀 많이 하락을 이렇게 하면서 출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3% 정도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S&P 500이나 이제 나스닥은 뭐 기술주들이죠. 좀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1.1%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나스닥은 2% 정도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5월달 고용 지표가 나왔다고요. 5월달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다. 라고 합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뗐는데 5월달 비농업 고용자 수가 17만 2천 명의 증가를 이렇게 뗐다라고 합니다. 예상치 2배가 넘었다고요. 예상치가 8만 명으로 예상을 이렇게 뗐는데 17만 2천 명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2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업률도 예상대로 낮게 이제 유지가 되고, 이렇게 고용 수치가 잘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용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매파적인 그런 우려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국채 수익률이 4.5% 뭐 5%로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불어가지고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나락을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나락을 이렇게 또 갔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도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브로드컴이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12% 정도 폭락을 이렇게 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4%가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주식들이 다 내려가고 있다. 마벨 테크놀로지도 6%가 날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론도 5%가 내려가고 있고, AMD도 3%, 인텔도 2.5% 정도 이제 떨어지고 있으면서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나마 엔비디아는 1%만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반도체 주들이 다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어제 한국 주식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한국 증시는 굉장히 많이 폭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5.5%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8,160으로 마감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 삼성은 6.4%가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9.9%가 폭락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노동부 장관이 이제 나와가지고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 이익들을 노동자랑 그리고 협력사한테 더 분배를 해라라고 압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반도체주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간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주식도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니케이도 1.3%가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그 ASML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장비를 파는, 반도체 만드는 그 장비를 파는 ASML이 3.8%가 내려가고, 이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룰루레몬이 13%나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치 있지 않습니까?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3%가 대폭락을 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룰루레몬을 이렇게 또 보면은 임시 CEO가 자리를 이렇게 또 맡고 있다고 하거든요. 임시 CEO는 나와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좀 있고, 그리고 신제품 흥행 실패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를 좀 이렇게 또 내렸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 은행들에서도 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룰루레몬이
13%가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오늘 1% 정도만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주들은 다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잘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차세대 뭐 블랙웰 울트라 그 칩도 이제 조만간 나오고, 뭐 베라 루빈 칩도 이렇게 또 나오고, 여러 가지 새로운 칩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그 목표 시장 규모가 최대 2.5배까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표가를 $350를 이제 제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보다 한 60%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그러면서 이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엔비디아는 원래는 더 내려가야 할 뻔했는데 잘 방어를 이렇게 하면서 1%만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스페이스 X가 이제 조만간 이제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네, IPO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스페이스 X의 시총 규모가 어마무시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 트릴리언가 바로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유명하거나 이제 중요한 그런 기업은 S&P 500에 이제 편입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S&P 500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소한 12개월 동안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신규 기업, 이 스페이스 X가 이 S&P 500에 바로 편입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하지만 S&P 500에서는 우리는 규정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가 이제 IPO를 이렇게 또 하면서 시총이 $1 트릴리언가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S&P 500에 이제 편입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윌풀 CEO, 맥도날드 CEO, 뭐 크라프트 CEO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돈이 떨어져가지고 한계에 부딪혔다. 라고 이제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뭐 고금리 그런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들이 돈을 잘 썼거든요. 돈을 잘 썼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경제가 결국에는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 라고 이제 CEO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CEO들이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래프트 하인즈햄 CEO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하위 소득 계층들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축을 해놨었던 거를 지금 쓰고 있다. 이제 현금 흐름, 돈을 버는 것보다 지금 지출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소득층들, 뭐 중산층들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저금을 해둔 그런 돈들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돈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인즈 측에서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이제 맞으면서 이제 가격도 이렇게 또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제품들에 대한 가격 인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판촉 행사 같은 것들을 확대를 이렇게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주머니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좀 더 조그만 스몰 패키지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스몰 사이즈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좀 더 싼 저렴한 버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크래프트 하인즈뿐만이 아니라 맥도날드 CEO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 그리고 불안 지수가 급격히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이란의 전쟁이 이제 된 뒤로부터 가솔린 가격이 미친 듯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들한테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특히 저소득층들에서 소비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맥도날드 CEO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윌풀 CEO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의 생활비 부담이 너무나 우려된다, 위험할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란의 전쟁 여파로 인해가지고 소비자 심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가전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 수준의 시장 축소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리세션이다, 경기 침체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 있지 않습니까? 플래닛 피트니스의 CEO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소비자 환경이랑 경제적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돈을 안 쓰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원래는 플래닛 피트니스에서 그 멤버십을 올리려고 했다고 해요. 인상 계획을 지금 다 취소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정만치도 다 하향 조정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닛 피트니스의 주가가 사상 최저치로 지금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CEO들의 말들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만간 많이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많이 이렇게 또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주식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포지수 빅스도 지금 한 6%가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 가격도 2.5% 정도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4.9%가 하락을 이렇게 하면서 6680달러까지 밀렸다라고 하네요. 6만대, 조만간 5만대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니, 비트코인은 또 언제 이렇게 또 내려갔어?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인들이 이 GLP-1이라고 해가지고 뭐 위고비 같은 것들이나 뭐 비만약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주사를 맞고 아니면은 그 비만 알약 먹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체중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살이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옷 있지 않습니까? 옷 같은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반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랐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인해 가지고 쇼핑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반품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 옷 같은 것들을 주문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옷을 주문을 할 때 사이즈를 한 두세 개 정도를 주문을 한다고요. 자기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이 아니라 이제 살이 이렇게 또 빠지다 보니까 옷을 사고 있는데, 원래 입었었던 그 사이즈도 하고 이제 좀 더 작은 사이즈도 하고 또 다른 사이즈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옷을 한 뭐 똑같은 걸 세 개를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리턴은 되기 때문에 세 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나머지 두 개나 하나는 리턴을 해버린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옷을 파는 그런 소매 업체에서 이제 반품이 최근 1년 동안 50%나 급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그냥 하나만 오더를 하는 사람들도 오더를 했다가 자기가 살이 빠지다 보니까 다시 리턴을 하고 좀 더 작은 옷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작은 사이즈로 이제 교환 같은 것들이 급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비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제 50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살을 많이 이렇게 또 뺐다고 해요. 엄청나게 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뺐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살 때는 예전에 그 자신이 샀었던 그 사이즈만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항상 뭐 미디움 라지만 이제 오더를 한다. 그런데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입어본다고 하면은 옷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사이즈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반품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옷 가게들이 반품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품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통업체들이 어마무시한 재무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반품이 다 이게 비용이지 않습니까? 반품이 많이 되면 될수록 비용을 다 깎아 먹어서 수익성이 어마무시하게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배송비, 다시 리턴 받은 거 또 체크업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도 또 다시 들어가, 그리고 인벤토리비고 또 다시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같은 것들이 리턴이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한 치수나 뭐 두 치수씩
더 작게 지금 옷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옷가게 업체들, 이 소매 업체들은 페널티를 지금 부과를 내리기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스토킹 피를 지금 붙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원래 안 붙이고 있다가 붙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하고, 원래 한 10%만 붙였었던 그런 기업들도 2배로 늘려가지고 뭐 20%를 붙이는 등 지금 리스토킹 피를 많이 이렇게 또 붙이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살을 빼므로 해가지고 이러한 부작용도 있네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AI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송정희 씨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 CEO 손정희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내가 이 오픈 AI CEO 샘 얼트맨이랑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들이 AI 모델을 직접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 샘 엘트만한테 손정희 씨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AI 그 발달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사람이 쫓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사람의 지능으로도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AI들을 본다고 하면은 AI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와,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 엔지니어의 지능으로 다음 세대의 AI를 설계를 하는 게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가 AI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AI가 더 정교한 AI를 만들어, 그리고 그 정교한 AI가 또 다른 더 대단한 AI를 만들어,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결국에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와, 지금 이 AI의 발전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그 초지능 AI 있지 않습니까?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가 2년 전만 해도 손정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한 10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은 ASI가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한 2년 뒤면은 이제 초지능 AI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손정희 씨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정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AI 혁명은 2000년대 닷컴 버블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 50배 정도는 더 클 것이다라고 합니다. 와, 이 IT 붐이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 모든 것들이 다 AI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가 이제 나오게 됐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AI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야, 그러면은 사람들 그 똑똑한 그 지능이 이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10점 맞는 사람이랑 1점 맞는 사람이랑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9라는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은 이 지능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런데 이 초지능 AI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 그 AI를 쓰게 된다고 하면은 100이라는 게 이제 다 붙을 수가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은 100일이 되고 110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인간의 지능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미쳤습니다. 와, 지금 이 AI로 인해 가지고 조만간 한 2년 뒤쯤이면은 뭔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픽에서는 뭐 경고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이렇게 또 하기도 했다고요. 그 엔트로피, 클로드 만든 그 엔트로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지금 이 AI를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게 통제력을, 이게 인간이 통제력을 상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그러면 초지능 AI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 인간들이 이 AI한테 지배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그러면은 진짜 옛날에 그 매트릭스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AI를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
같이 더불어 살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AI 연구소들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 AI 발전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AI 발전 속도가 지금 뭐 미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